어둠처럼 검고 재즈 선율처럼 따뜻한 커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커피 칸타타. 커피 칸타타 필로스팅하우스 강경필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경필입니다. 오는 길 눈 때문에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눈이 상당히 내리는데요. 네. 그래도 날씨가 춥지 않아서 아직 도로 사정은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걸로 따지면 또 다행인 것도 같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새해가 되고 한 살을 우린 더 먹잖아요. 네네. 대표님은 한 살을 덜어내고 오셨나 봐요. 오늘 대학생 같으세요. 약간 과잠 같은. 네. 네네네. 제가 좋아하는 시민단체 학벌음사에서 만든 과잠이거든요. 그래서 안티 학벌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네. 좋아하는 단체여가지고 요거 구입하기도 했고 가끔 네. 입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 네네네.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나중에 그 소개도 한번 정식으로 네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커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좀 역사 속 커피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나폴레옹과 커피 이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와, 나폴레옹과 커피라. 네. 전 나폴레옹은 생각보다 굉장히 로맨틱한 남성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네네. 그 아내에게 썼던 그 편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네. 나폴레옹과 커피 어떤 또 이야기가 있을까요? 나폴레옹 커피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나폴레옹이 말년을 보냈던 그 나폴레옹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유배된 곳이 세인트 헬레나 섬이었어요. 네. 영국이 이제 통치하는 곳이었는데 그곳 커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굉장히 비싼 커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비싼 커피로도 유명하다. 그 맛 보셨습니까? 세인트 헬레나산이요? 네. 제가 지금 꽤나 희귀한 커피들 많이 마셨는데 못 봤습니다. 못 마셨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이 이제 대서양에 있는데요. 2016년까지도 공항이 없었어요. 최근까지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유배 가기에 적절한 곳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일간이나 배를 타고서야 갈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공항이 생긴 뒤로는 소량 항공편으로 국내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영국 쪽으로 수출이 되고 커피가 자라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주 소량만 생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듯이 교통편도 좋지 않아가지고 무역 조건도 나쁜 데다가 나폴레옹이 말년에 즐겨 마셨다는 이야기까지 더해가지고 굉장히 희귀한 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배 생활을 세인트 헬레나에서 몇 년이나 했던 거예요? 유배 생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것은 커피뿐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유배 생활의 유일한 낙이 커피였다고 해요. 네. 근데 세인트 헬레나 섬의 총독이 상당히 이제 나폴레옹을 못 살게 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독살설이 있을 정도거든요. 뭐 확증은 아니지만 그래서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는데 그때 그 순간까지도 커피 마시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치의가 특별한 처방을 내리는데요. 스푼으로 커피를 먹도록. 그냥 마시지 말고. 네네네. 아주 그냥 한 씹, 영어로 하면 씹이네요, 정말. 네네네. 근데 이게 얼마나 특별했을지가 궁금해요. 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가격이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기회를 좀 묻어가지고 제가 준비해서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부담스러우니까 그건 혼자 사긴 좀 그러니까요. 네네. 좋아요. 나폴레옹이 이제 유배지에서 커피를 좋아했던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에 커피를 보급품으로 썼던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커피가 맛있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카페인의 영향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눈 뜨려고. 그러니까. 눈이 안 떠지니까요. 어찌 보면 그 천재적인 전략가라고 불리는 나폴레옹이 카페인의 효능을 좀 알았을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잠을 좀 쫓을 수 있다면 전쟁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전략을 썼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본인이 커피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또 다른 측면에서 커피 문화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군대 보급한 거 말고도 네. 영국을 이제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대륙봉쇄령이라고 하는 걸 내려요. 그래서 나중에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 전체를 연구하면서 그 경제학 비판에 보나파르트는 영국 물가표를 끊임없이 면밀히 조사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커피가 금값에 거래된다는 걸 확인하고는 대륙 봉쇄령 효과에 만족했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륙 봉쇄령을 남길 때 가장 유심히 봤던 품목이 커피. 예. 대륙 봉쇄의 핵심이 커피라는 걸 듣다 보니 우리 이렇게 커피 마시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커피 수입이 전면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네. 하면 동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륙 봉쇄령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지만은 이제 일단은 커피에 집중해서 생각해 본다면 커피를 금지시키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 때문에 전선 자체는 훨씬 더 이제 복잡해졌거든요.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이 대륙 봉쇄령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서 네.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틀어지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복잡해지긴 했는데요. 저는 진짜 이거 이렇게 대표님한테 말씀 듣다 보면 세계사 수업에 네네. 이런 그 커피 하나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면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릴 땐 또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외우기만 했었던 세계사보다 네네네. 그때 커피 때문에 이렇게 대륙 봉쇄가 됐고 커피가 또 그 핵심이었고 네네. 그리고 러시아가 또 참전하지 않았구나. 네. 이렇게까지 알게 되면 러시아 처음엔 동참하는데요. 동참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륙 봉쇄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 어렸을 때 세계사 점수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얘기 또 계속해 주시죠. 네, 이제 영국의 해양 봉쇄가 이어졌거든요. 이제 네. 프랑스는 대륙 봉쇄를 했고, 그래서 영국 물가만 올라간 게 아니라 프랑스 내부에서도 생필품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무엇보다 프랑스 내부에 설탕하고 커피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 커피, 대체 설탕을 연구하고요. 적극적으로 막 나폴레옹이 그런 걸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국 내에서 뭔가 제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탕무에서 설탕을 정제하는 데 성공해가지고 그 사탕수수가 이제 그 유럽 대륙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을 성공해서 이제 대체 설탕을 개발했었습니다. 네. 근데 요것도 역시 커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남미 산지 같은 경우 사탕수수 농장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노예무역도 시작됐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 사탕무가 이제 사탕수수를 대체하게 되면서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들이 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가격도 조금 하락하게 되고. 네. 그런데 커피는 여러 가지 대체품이 나왔거든요. 치커리 같은 거를 이렇게 볶아서 어쨌든 구수하고 뭐 쓴맛을 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카페인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커피 하면 이 카페인의 효능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앙금 없는 찐빵 아닙니까? 네, 요즘에 디카페인 커피들이 향미 같은 거 상당히 개선되는데 그래도 먹고 나면 서운해요. 그렇죠. 맞아요. 본연의 그 맛을 오롯이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 사탕수수 그 재배 면적이 이 이후로는 감소하게 되는 사탕수수 가격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사탕수수를 더 사탕수수 밭 대신에 커피를 더 본격적으로 심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1차 커피 붐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네. 그 시기는 나폴레옹 사후에 바로 오게 됩니다. 네네. 나폴레옹 사후에 커피 붐이 일게 되는 거네요. 네네. 이게 그 생전에 얼마나 커피에 대해서 진심이었으면 이럴 수까지 있을까. 이게 대륙 봉쇄에 이어서 커피 붐까지 쭉 이어지는 거군요. 네네. 이제 열종의 나폴레옹이 의도했던 바라기보다는 자기 정책에 의도치 않은 유탄 같은 거였던 셈인 거죠. 자연스러운데. 네네. 그래서 커피 생산량도 많아지고요. 또 이제 커피를 유럽인들이 한참 즐기질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런 걸 무슨 소비라 그러죠? 뭐 반대로 이렇게 막 응축돼 있다가 막 보복 소비, 일종의 보복 소비 심리 같은 것이 이렇게 커지면서 유럽 전체 커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그 수요를 대체할 만큼의 공급량도 확보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커피 붐이 일어나고 단순히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다양한 도구들도 되게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고 이런 거 전체를 이제 커피 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1820년대부터 시작된 흐름이니까요. 나폴레옹의 사후죠. 사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영국은 좀 차문화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커피 문화로도 좀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건 어찌 보면 나폴레옹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또 차문화하고 이제 커피 문화의 결이 좀 다른 네.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그것도 되게 두고두고 생각해 볼 문제인데 차문화는 여성 중심으로 되게 발달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고 커피 문화는 아무래도 남성 중심으로 조금 발달했던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공간과 관련해서도 커피는 훨씬 더 도시 문화 쪽에 가깝고 네. 같은 도시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 문화는 유원지 문화하고 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더 여유롭고 뭐 이런 곳에 차가 더 잘 어울리고요. 커피는 차하고 되게 비슷한데도 조금 네. 다른 결로 이렇게 발전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하긴 명화를 보면 굉장히 우아한 숙녀분들이 네네. 잔을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네, 피크닉을 가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주변이 좀 차입니다. 자연 경관이 좀 주변에 네네, 있고. 네네. 오. 차와 또 커피의 영역이 조금은 같으나 또 다른 결로.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커피의 역사에 큰 기여를 한 인물 나폴레옹 얘기를 또 해봤잖아요. 네네. 여기에 어울리는 곡은 또 어떤 곡이 있을까요? 너무 식상할까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 베토벤 3번 영웅교향곡을 골랐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에피소드인데요. 원래 베토벤의 3번 교향곡 부제가 보나파르트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바꾸게 된 거죠.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시면 어때요? 두 사람 사이에 뭐 직접적인 친분은 아니고요. 네. 루드비 판 베토벤하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한 살 차이였어요. 나폴레옹이 한 살 더 많았거든요.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상당히 동경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 군대를 일종의 자유의 군대 이렇게 생각했고 자유라는 이념이 전쟁을 통해서 확산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이제 베토벤은 이제 당시는 이제 독일이라는 민족 국가는 없었지만 이제 독일 태생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적대국의 수장이었죠. 근데 적대국이 이제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을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동경했었던 거예요. 그만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전파된다는 것을 굉장히 숭고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베토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철학자들 중에서도 헤겔 같은 사람도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자기 동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힐덜린 같은 시인하고 같이 이렇게 춤을 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만큼 나폴레옹 군대가 온다는 것이 굉장히 설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의 군대가 온다는 건 프랑스 혁명을 지지한다는 그렇죠. 얘기하고 같았는데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되어버리고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지식인들이 엄청 실망한 거죠. 구체제로의 복귀 같은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3번 교향곡을 다 써놓고 보나파르트라고 써놨는데 그걸 지워버리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에로이카라고 이렇게 썼는데 영웅이라고 하는 교향곡 이름 바꾸게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자, 바로 그 곡을 또 들어볼 텐데 나폴레옹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초심을 잃은 자의 마지막이 네네. 어찌 되는지를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자, 여러분 우리도 초심을 잃지 말고 눈길입니다. 안전운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워낙에나 유명한 곡인데 어떤 연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프랑스 연주단체로 골랐습니다. 레시에클스라는 연주단체이고 2003년도에 창단한 젊은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의 자비에로트라고 하는 인물이 이끌면서 기존의 명성이 높은 오케스트라의 어떤 대안을 이렇게 떠오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자비에로트가 지휘하고 레시에클이 연주하는 버전으로
이 전곡을 다 듣고 싶지만 너무 기니까요. 시간 관계상 가장 짧은 악장인 3악장 스케르초 악장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레세클의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제3악장 함께 들으면서 우리 강경필 대표와도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CCTV 상으로 보는데 광주 지역 전역에 눈이 제법 많이 내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송정역 쪽으로도 눈발이 제법 거세게 날리고 있거든요. 안전운전 부탁드리면서 명절 연휴 안전하게 잘 도착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부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